7월 30일 장전 시작입니다. 요 3대 지수는 최근 혼조세로 마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번 주에 미국, 영국, 일본의 금리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실적 발표 전에 빅테크 사라, 지금 빅테크 인공지능 거품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그래도 빅테크 아니면 뭐 살 건데, 약간 이런 식의 발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물론 러셀 지수, 미국의 중소형 종목들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동조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러셀 지수 종목이 거의 뭐 몇천 개가 있는 상황에서 종목을 선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빅테크로 계속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따따상이 안 나오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야, 이 산일전기가 진짜 좋은 기업인데 이것도 안 올라가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따따상이 잘 안 나온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따따상이라는 게 도박성 심리가 강하잖아요. 첫날 300%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강한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고, 최근에 신규 상장 기업들, 이 공모가 희망 범위는 다 상단을 돌파했는데 상장시켜 놓으면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공모가 대비 하락률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공모가 거품이 좀 많이 걷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것 또한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달러가 또 소폭 반등이 나왔네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증시 로테이션이 계속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별로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대형주 랠리가 계속 가는 게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국가에서는 좀 나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이 서학개미 분들이 애플, 메타,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야지 그래도 유동성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조금이라도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이 9월의 금리는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에 7월 이제 내일이죠. FOMC 이후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2회, 최대 3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들은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한 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가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위기감에 치닫고 있는데, 역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 테마주들, 근데 오늘 유가 관련 테마주 좀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국제 유가가.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도 있고 중국 쪽의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7월부터 9월 때까지는 유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유가가 안 좋다는 거는 또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계속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는 어마무시한 차이죠.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를 사거나 미국 대형주를 사는 그런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돼버린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돼버린다면은 그런 투자를 할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일본 투자 자금이 회수되고 있다는 점들, 이렇게 최근에 일본 그래도 엔화가 좀 강세가 나왔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부동산 PF 관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부채율이 너무 높습니다. 보이시나요? 금융권 부실 채권 비율인데, 건설업, 부동산업이 역대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 이게 당장 내일 터질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터질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터지지 않게 바라겠죠. 자기들이 괜히 욕먹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계속적으로 그냥 묻어들 가능성도 크다는데, 결국 언젠가는 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전주 종목들도 다 혼조세죠. 지금 테슬라가 좀 많이 오는 거 빼고는 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자, 아마존이 프라임데이가 정말 흥행했고, 이번에 K뷰티 화장품 매출이 2배가 올랐답니다.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 실적을 앞두고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당장 나오진 않죠. 다만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우리 이번에 아마존에서 이렇게 많이 팔아서 다음 실적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종목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주가 2021년도에 폭락할 때 매도 리포터 5개 나와가지고 모든 증권가 욕 다 처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상향 리포트도 많이 내는데 매도 리포트도 엄청 많이 내요. 네, 그래서 매도 리포트에 좀 포함된 주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걔도 어차피 그냥 숫자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만 기분은 나쁘다. 그리고 팀 F 사태로, 팀원 UF 사태로 여행사별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목표가가 하락이 됐어요. 네, 팀 F 사태로 인해서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손실이 좀 크죠? 50억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코로나 빚을 갖고 있던 여행사들이 이번 팀 F 이슈의 가장 큰 악재 종목이 되지 않았나,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그리고 뭐 졸트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데 뭐가 의미가 있어? 그냥 오히려 뭐 소비 지출, 우리나라가 이제 파는 상품들을 많이 사주느냐 안 사주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생각에는 아마 어제랑 좀 비슷하게 시장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어제는 그래도 대웅주가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은 약간 혼조세로 나오면서 주도주는 없는데 또 테마주들이 좀 활개를 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마주주로 좀 너무 더 단타를 좀 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뭐 리튬 관련주가 소폭 방등 나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실적은 엉망진창이 날 거,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늦잠 자서 썸네일이 없는데 빨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